네, 월요일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당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신 새로운 당명을 선택하기로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죠.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캐리어무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당에서 제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 아이고 딱 부러진다.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퀴즈라는 별칭으로 정계에 등장한 배현진 의원. 홍스타님이 오셨습니다. 한 가족이고 당연히 복당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속이 꽉 찬 커리어 우먼 홍스타 딱 부러진다 한 가족. 이렇게 훈훈한 말만 오가던 정치 은사 사이가 이제는 불나방 인생, 코박콩, 학력 콤플렉스, 입국단. 원색적인 비난만 난무하는 적으로 변했습니다. 내부 갈등에 당회 설정까지 두 사람의 막장 설전에 국민의힘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소셜미디어 상으로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수위가 표현을 보면 좀 상당히 높아서 이건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이기는 변화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버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이제 당명을 바꾸는 건 예. 그 당명을 계속 쓰면 부끄럽거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경우에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첫째로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에 5번이나 바꿨어요. 벌써 6번째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생각이 들고 두 예. 번째로는 당명을 바꾸면 뭐 합니까? 그 내부에서 실질적인 그 내용물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명을 바꾸면 거기다 자유나 공화를 넣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호개인이 그 자유나 공화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혀 그 반대 아닌가요? 자유와 공화를 망가뜨린 그런 비상계엄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글쎄 뭐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일종의 몸부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 번지수가 좀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 공모를 이제 받는다고 하고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뭐 조롱성이라고 볼 만한 뭐 윤몬리저당 뭐 이런 거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에 뭐 민주당도 정당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이 개혁 과정에서 또 쇄신 과정 그리고 선거에 패배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에는 당명을 바꾸는 것도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명 바꿀 필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어떤 그 실질적인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당명을 아무리 바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간에 오래간만에 이름이 나왔지만 그 미래통합당은 저 기억도 안 나는 지금 이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한 6, 7개월 정도 그 문패를 달았다가 사라진 당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왜 어떤 형태든 당명을 바꾸더라도 핵심은 뭐 당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뭐 윤석열당, 윤건희당 이 그 조롱이나 그러한 비하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현재까지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와 어떻게 절연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못하면 아마 계속 민주당은 또는 그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쪽에서는 윤석열당, 윤건희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당명 바꿔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뭐 당 안팎에서 그리고 뭐 저도
어쨌든 좀 좋은 야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는 게 중요하다. 절연하면요,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지방선거 또는 다가오는 총선에 더 위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냥 계속 윤석열, 김건희를 붙잡고 국민의힘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불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할까봐 뭔가 저 국민의힘이 변하길 기대하는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당원이시니까요. 이런 걸로 바꾸면 좋겠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신 당명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바꾸는 것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우리의 변화의 결의, 다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이렇게 깨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만 바꿔서 사람들한테 옛날 그 당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눈가림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저는 그건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뭐 당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 당 색깔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논란이 되잖아요. 그럼 그 빨간색으로 바꿨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색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좀 굉장히 졸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좀 답답한 게요. 뜬금없이 지금 당명 개정이 먼저 나왔거든요. 당명 개정은 사실 제일 밑단에 마지막 단에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그 전에 나와야 될 게 여러 가지 쇄신책, 인적 쇄신, 그다음에 어떤 과거하고의 단절,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결과물로서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어떤 상징성을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징적 이름의 정당 당명이 그때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무런 개혁이나 쇄신의 내용 없이 당명 개정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명을 뭐로 바꾸든 간에 굉장히 희화화되거나 놀림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먼저 뭔가 비전이든 뭐 사과든 그런 게 있고 그걸 토대로 키워드를 뽑아내서 또 색깔을 뽑아내서 이름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네티즌 여러분들이 추천 당명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방송 중에 읽어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한 25%가 투표를 한 거잖아요. 전체 77만 명 당원 중에서 예. 13만 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5% 당원이 찬성을 해서 당명을 바꾼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건지. 예를 들면 그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잠재적으로 반대 성향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바꾼다고 이런 거 해? 라면서 거부감 때문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 그 25%가 투표를 해서 그중에 68%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 다 합쳐봤자 전체에서는 15%에 불과한데 그걸로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의 정당성도 사실은 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47.8%, 그리고 국민의힘은 33.5%.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차선이 벌어지듯 좀 차이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 국민의힘의 지금 리스크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으로 상징되는 예. 결국은 친윤 어게인, 그다음에 그 소위 탄핵과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핵심 리스크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와중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빛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김병기 의원 건이나 강선 의원 건 등등 해서 민주당에도 나쁜 악재들이 좀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나 이런 또 코스피가 4,500선을 넘고 하면서 좀 빛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빛과 그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두우면 그림자가 지어졌을 때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지금 늘 여론조사를 볼 때는 한 주를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네. 추세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소폭이지만 민주당은 우상향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임기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니문이 끝났다라고 했지만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평가받고 심판받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셋째 주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올 때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반격 소재였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저희로서는 참 뭐라고 당 지도부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민주당 싫어서 그럼 이쪽 당을 찍어볼까라고 하는데 이쪽 당은 더 안 되겠네. 뭐 이런 그 유권자들의 어떤 반응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계를 뭐 고름 짜내듯이 짜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그분들이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혹은 윤리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거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용비어천가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 기계음으로 하는 ARS 조사에서 예. 정치 고관 요청들만 대부분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서는 저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그 면접원 조사, 캐티 조사에서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대개 그 민주당에. 그럼 이런 사태가 몇 개월씩 그 지속이 되면 당은 각성을 하고 이걸 어떻게 타파해 나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당내에서 상대 정적 죽이기 이런 것 때문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예. 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연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공천 헌금 사태나 통일교 관련돼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빠르면 내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큰 돌파는 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안이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악재 동공천 문제,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통일교 관련 건도 작년 12월 말, 1월 초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여론에 반영됐습니다. 전 문제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연대를 한다 한들 국민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갈등,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여전히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해도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하면 무당층이나 중도층으로 하면 같이 국민의힘으로 이전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회 내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두 정당이 같이 하는 것이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 여론을 되돌리거나 또 저것이 국정 전반을 어떤 주도권을 쥐고 수 있을 만큼의 큰 파괴력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역시 윤어게인 절연이나 이런 이슈가 계속 맞습니다.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게 예. 훨씬 더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런 제안 그리고 전격 수용한 것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요. 예. 그러니까 5월 동주고 동상이몽이에요. 왜냐하면요, 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나름대로 주도권 같은 것들을 작은 당이 큰 당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주도를 해서 다 끌어들인다라는 어떤 주도권.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장동혁 대표는요, 지금 그 윤호개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준석과 손을 잡어? 너는 손절이야 이제. 그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한 것과 가지고서도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준석하고 또 만나서 뭘 하겠다고?
라면서 비판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한쪽에서는 통일교, 뭐 동공천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하고 좀 손을 잡아서 해보고 싶은데 이걸 또 좀 가면은 당장에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이 네가 어디 감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를 뭘 한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과 단절하겠다라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업보가 그 후유증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사과를 뭐 평가하기로는 이른바 어정쩡하게 해놓고 뭐 윤리위원장은 또 윤호개인 세력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갈팡질팡 행보가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두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격하게 소셜미디어상에서 설전을 뭐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결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지난 9일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뭐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배현진 의원이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입구딱했다, 무시했다라고 홍준표 전 시장에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배 의원의 발언은요. 그런데 옹호, 뭐 비옹호를 떠나서 예. 저는 홍준표 대구 시장님이 본인이 이제 정치 그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정치를 하면서 판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세요. 본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은퇴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예.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계속 본인이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쓸데없이. 그리고 저기서 보면 학력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아니 배현진 의원이 뭐 편입학한 게 뭐 잘못입니까? 그 편입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됩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시는 것은 예. 그러면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용병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가 되게 그 탁자에 코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한 분이 누구십니까? 홍준표 시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홍 시장님 나중에 계속 그 윤 대통령하고 부부 동반해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는 혹시라도 본인 총리 시켜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돌아보셔야지. 연세가 지금 있으신 분이 저렇게 자기 편이었던 새카만 후배하고 싸우는 저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진짜 저도 한때 굉장히 홍준표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 참 안타까워요. 왜 저러실까? 예, 1월 10일 SNS를 추가로 보면 학력 컴플렉스라고 배현진 의원을 홍 전 시장이 저격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또 돼지가 예전 홍 전 의원의 그 뭐 저서 관련한 뭐 그런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저도 뭐 오랫동안 정치 선배로서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단점, 호불호가 뚜렷한 분이에요. 저분의 장점은 말을 직설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때로는 상대한테 상처를 주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비판이 있죠. 근데 홍준표 전 시장님의 장점과 단점은 다 있어요. 때로는 좋은 말씀도 하실 때가 있지만 맞아요. 그 좋은 말씀이 상대방께 어떤 비수처럼 상처가 돼서 돌아가면 그게 꼭 약이 되진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현재 이 상황에 오는데 책임이 제일 큰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남의 일 보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배현진 의원의 태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의리라는 게 국민과의 그 어떤 약속, 국민과의 의리가 더 중요하지 사인 간의 의리나 정치적 그 어떤 충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현진 의원도
홍준표 시장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비판의 용어 선택이라든지 또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았으면 저렇게 SNS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좀 더 어른으로서 당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먼저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저렇게 바로 사실상 자기의 정치적 뭐 은인 같은 분인데 정치적으로는 뭐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바로 그냥 SNS로 맞부딪히는 방식은 현명한 방식은 아닙니다. 예. 홍준표 키즈라고 뭐 기사에서 많이 불려왔고요. 실제 아까 백다앵커 브리핑 때에서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직접 정치권에 영입하고 뭐 커리어 우먼이다, 뭐 실력 있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면서 영입을 한 게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정치란 이런 건가? 뭐 이런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홍준표 전 시장은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났다고는 하는데 매일 뉴스에 나올 만한 글을, 물론 이게 언론이 받아 쓰는, 뭐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언론이 쓰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계속 그럴 만한 소재가 계속 나오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련을 끊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예. 계속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정치인 중에 많지 않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 팬심을 가지고 있는 예. 홍준표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면 그 SNS에서 팬심이 작동하고 또 저분이 놀라운 게 어딜 가든 중앙 언론이 받을 만한 말씀들을 잘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늘 정치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존재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홍카콜라라는 걸 만들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 게 또 배현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세상.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